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종합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실 입원 환자의 경우 반드시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아야 격리 조치가 가능해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일반 병실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실 환자나 보호자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확진이 되더라도 곧바로 격리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와야 격리 조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환자들은 확진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함께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여부를 인정하는데 병원에서는 PCR 검사 결과만을 인정해 감염 대응에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하겠죠. 재감염도 아니고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격리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 제주대병원 측은 일반 병실 환자의 경우 신속 항원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규정에 따라 PCR 검사 결과로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자릿수를 이어갔고 기저질환 고령자 사망도 잇따르면서 누적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일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1명과 이 외국인과 접촉한 30대 도민 1명이 켄타우로스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2명 모두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제주 무국대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30년대 제주에서 일제의 패망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장하는 민족 종교인 무국대도의 교세가 확장하자 조선 총독부가 관련자 300여 명을 검거한 사건인데요. 역사적인 항일운동으로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가 한창이던 1937년, 조선 총독부는 당시 제주에서 민족 종교 무국대도의 신도가 1000여 명에 이르며 급격히 세를 넓히자 탄압에 나섰습니다. 무국대도가 천황제 타도 등 일제의 패망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장하며 확산되자 유사종교 사건으로 조작한 겁니다. 당시 제주에서 검거된 인원은 350여 명, 이 가운데 67명이 광주로 송치됐고 23명이 재판에 넘겨져 1명이 취조 중 숨지고 20명은 불경죄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불경죄라는 건 결국 천황 지배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안법이라는 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적용된 거는 100% 독립 운동인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고 오병표 씨의 증손자 오영철 씨도 증조부의 항일 활동을 판결문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 있는 민가를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해서 올해 이번 대동아 전쟁이 끝나갈 거니 이제 군에 안 갈 수 있도록 잠시 피해 있으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다녔던 것으로. 그러나 일제의 민족 종교 탄압에 옥고를 치러야 했던 이들은 대일항전 기록에도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선 총독부가 조작한 유사 종교 사건으로 치부돼 대일항전의 의미를 조명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이 신청된 17명도 모두 반려됐습니다. 어떤 무국대도 그 사건의 후손들이 모여서 독립유공자 신청을 보훈처에 했는데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이라는 답신이 왔어요.
식민사관으로 매도되어 버린 제주 무극대도 사건이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경북 경산시가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은 법령 기준이나 제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 사업화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이 실제 환경에서 검증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대구 MBC 양관희 기자입니다. 규제자유 특구 3곳을 신규 지정합니다. 이번 7차 지정에는 9개 지자체가 총 14개의 특구 지정을 희망하였습니다. 새로 지정된 3개의 특구 중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는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마련됩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3가지 사업을 합니다. 주유소에 고출력 무선 충전 시설을 하는 것, 배송용 초소형 전기차를 무선 충전하는 기술을 표준화하고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전기차 유무선 복합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입니다. 기존의 유선 완속 충전기에다가 무선 충전기 기능을 이제 연계시키게 되면은 이제 유선 충전기 따로 이제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가로막혀 산업화가 쉽지 않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연구하고 안전성을 검증해 산업화합니다. 나아가 법령상 기준이나 제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도 합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을 할 때는 이러한 전자파의 노출이 얼마 정도이니 이거는 규제에 만족하니까 상업화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실증 시험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구 기업으로 관련 업체 8곳이, 협력 사업자에는 대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구에 이제 어떤 선도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전을 해옵니다. 이전을 해오면은 이제 그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산시는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기차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여수에서 고흥으로 연결되는 백리섬 섬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광도로 지정의 근거가 될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역 내 조속한 지정 촉구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연내 지정 가능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MBC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까지 섬과 섬을 11개 해상교로 잇는 39km 구간의 도로. 백리섬섬길로 명명된 이 도로는 수려한 남해안의 풍광과 각각 다른 독특한 홍법이 적용된 교량들이 어울려 현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백리섬섬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지난 6월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토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달 정기 국회가 개회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연내 관련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상 함께 검토를 해서 도로법상 도로에 관광도로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가 전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과정이나 본회의 통과에 크게 장애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 의회도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도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백리섬섬길의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법안 통과 때까지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위원단들은 지금 좀 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랜카드나 이게 거리 홍보나 그리고 우리 백리섬섬길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나
이런 데 강력하게 촉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해상 다리와 도로,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아내기 위한 첫 번째 시도. 여수 공간 백리 삼섬길이 국내 제1호 관광도로로 성공적으로 지정돼 남해안 남중권 해양관광 허브로 중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절기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제주는 여전히 밤낮으로 덥습니다. 오늘도 볕이 뜨거워서 낮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현재 제주 북부와 남부, 동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 31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겠는데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에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들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햇볕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24도를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31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4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우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낮에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제주는 내일 흐리겠고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절기 처서가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조금 내려오면서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하반기에 1,000억 원 규모의 제주 관광기금 특별 융자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 접수를 받아 도내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45개 업종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자금 800억 원과 시설 개보수 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153개 업체에 384억 원의 제주 관광기금 특별 융자가 지원됐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관광사업체에게 취업 유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 가운데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고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곳으로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20만 원씩 6개월 동안 120만 원이 지원되며 5인 이상 사업체는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60세 이상 취업자는 9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늘면서 전체 취업자의 22.9%를 차지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난 2012년 7월 15.9%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 40대 취업자 비중은 지난 2012년 49.7%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는 41.4%에 그쳤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양돈농가 40곳을 대상으로 돼지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농장별 맞춤형 사양 관리와 차단 방역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가축 전염병이 확인될 경우 이동 제한과 역학 조사 등 방역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유가 상승으로 어업용 면새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제주시가 추경 예산을 들여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올해 본 예산 9억 원을 확보해 1분기 어업용 면새우를 지원했지만 유가 상승에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추경 예산 9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업용 경유 면새우 가격은 200리터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2만 원대에서 올해는 29만 원대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신임 원장을 다음 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정교수 5년 이상 또는 2급 이상 공무원 경력 등이며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한편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은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